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전략 얘기할 텐데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관련된 이야기 금리 정책부터 알아봅니다. 사실 FOMC가 없는 단임에도 불구하고 CPI 발표 전에 미국 증시도 조금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망치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망치는 뭐 살짝 올라가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지난달이 3.0이었는데 헤드라인 CPI가 지금은 한 3.3 정도 전년 동월 대비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주목하고 있는 뭐 에너지 같은 이제 변동성이 큰 것들을 뺀 근원 CPI라고 그러죠. 그런 CPI는 지금 뭐 한 4.7, 뭐 4.8 이 정도 예상하는데 뭐 대충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밴드에서 나온다면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안 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또 유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곡물 가격도 오르고 이런 것들이 향후 물론 이제 이번에 헤드라인이 올라가는 거는 역기저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구조적으로 유가나 곡물가 상승이 또 물가 상승 압력을 주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헤드라인 물가가 많이 빠진 이유가 그동안 유가 하락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유가가 뭐 6월 말 대비로는 거의 20% 빠졌거든요. 네. 곡물 가격도 상반기에 많이 빠졌고요. 근데 말씀 주셨듯이 최근에 7월 달 들어서는 유가가 거의 20% 올라갔고 WTI 기준으로 그리고 곡물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와서 특히 유럽 쪽에서의 곡물 가격은 곡물 인플레이션이 한 10% 정도 넘더라고요. 10.8% 찍었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모처럼 이제 잡힐 듯한 물가가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때문에 다시 또 원위치 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조금 있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기저효과, 작년 하반기에 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조금 많이 떨어져야 연말 뭐 CPI도 조금 더 떨어진 상태로 마감이 될 거고 특히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연말 3.6%를 전망했는데 좀 전월 대비 거의 플랫하게 나와야 그렇게 도달하거든요. 산수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 당장 오늘 발표되는 뭐 CPI가 0.2 전월 대비 이렇게 올라가면 전월 대비 0.1만 계속 뭐 하반기에 계속된다. 그러면 연말에는 CPI가 3.3 뭐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근원도 굉장히 높게 끝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 금리를 안 떨어뜨리는 그러한 기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내일 발표하는 7월, 그 다음에 다음 달 발표하는 8월 두 번의 물가를 보고 연준이 향후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사인데요. 대체적으로 최근 나오는 분위기들은 또 뭐 동결적으로 다 올렸다 이런 쪽의 전망들이 많네요. 네, 그럼 어쨌거나 뭐 9월 달에는 못 올릴 거다. 올리더라도 한번 스킵했다가 11월 달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 하반기 연준 기준금리가 2.5%였거든요. 작년 8월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간 제약적인 수준의 기준금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에 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고려하면 올 하반기에는 그 효과가 약효가 조금 나올 만하다. 연준도 이제 그렇게 보니까 조금 섣불리 뭐 과잉 긴축을 하기보다는 조금 그 영향을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고 뭐 고용도 조금 잡히는 그러한 것을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9월은 동결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네, 물가 금리 얘기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국은 이제 단체 관광객 허용 가능성으로 사실 오르는 게 그게 이슈긴 합니다만 경기나 물가 이런 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게요. 경기 여전히 부진하고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도 다시 1,310원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중국의 부진, 위안화 약세하고도 우리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위안화가 조금 약세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아시아 지역 전체가 이제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가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소비자하고 생산자 물가가 같이 하락한 게 2020년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도 빠지고 소비자 물가도 빠지고 지난달 수출도 14.5% 감소했죠. 네. 그리고 좀 불황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가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거의 14%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중국이 조금 경제가 만만치 않다라고 지금 그걸 나타내는 이제 지표인 것 같고요. 아시아 지역 전체가 약간 디플레이션적인 그러한 흐름으로 조금 기울면서 전체적으로 뭐 미국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잡히는 데는 중국의 수요 둔화가 경기 둔화가 기여를 하겠지만 당장은 뭐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단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중국도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이 뚜렷한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에 알게 모르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환율 얘기를 좀 하면 1200 지난번에 60원, 5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그래도 1300원 밑으로는 자리를 좀 잡는가 싶었던데 다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로 131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원화 밴드 전망 좀 알려주세요. 네, DXY 달러 인덱스가 뭐 지금 103 정도 조금 뭐 살짝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 네. 살짝 터치하고 뭐 이럴 정도로 사실은 100에서 103 정도로 조금 강보합이잖아요, 달러가. 달러의 선진국 통화 대비 환율이 조금 강보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아시아권의 환율이 약합니다. 엔화도 마찬가지고 위안화 우리 통화 다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8월 달에는 한 1,300원에서 1,340원 정도의 레인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1340이면 거의 뭐 그러니까 이전의 고점, 네. 단기 고점까지도 그죠? 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이제 외국인들 영향도 있는데 그건 뒤쪽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시장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오늘은 이제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외국인 매도세 8월에 좀 조정인데요. 뭐 만기 영향이야 수급이야 뭐 그렇게 크진 않겠습니다만 쏠림과 완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인데요. 국내 증시 방향성 좀 알려주십시오. 네, 뭐 어제도 외국인들은 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약간 블루칩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철저하게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는 그러한 약간 취약한 그러한 수급 구조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국내 증시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마땅히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매크로 재료도 약하고 또 실적 시즌도 이제 조금 지나갔고 이런 측면에서 시장에 구심점이 없다고 그럴까요?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변동성을 계속 일으키는 그러한 시장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최근의 매도는 앞서 이제 원화 약세 영향도 일정 부분 있겠죠. 혹은 이제 아직까지 수출 지표 반도체가 안 돌아선다. 뭐 복합적인 건가요? 전망은 어떠세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어제는 뭐 매수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판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네. 조금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조금 좀 그 회복이 더디고 있다라는 점. 한국 증시가 비싼 건 아닌데 딱히 뭐 좀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끌만한 외국인 입장에서 그러한 종목들이 없는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니까 좀 관망세가 뚜렷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그동안 외국인 매도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체로 여름은 조금 박스권 내에서의 숨고르기, 뭐 비중 리밸런싱 혹은 현금 확보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네, 8, 9월까지는 뭐 아무튼 조금 뭐 그 주도주가 없으니까요. 네. 단품 위주로 가겠죠. 음. 네, 그래서 좀 똘똘한 성장주, 약간 스마트한 성장주 중심으로 뭐 업종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큰 칼을 짚는 것 같고요. 네.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아무래도 조금 뭐 성장주 계열의 종목이 좋지 않을까. 뭐 신재생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또 IT 쪽에서 조금 뭐 똘똘한 종목이라든지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뭐 순환매를 타는 그런 가벼운 매매가 트레이딩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이번 주 투자 인사이트를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은요. 지켜야 내 돈이다. 그러게 내 돈 다 어디 간 겁니까? 누가 이게 다 가져간 겁니까? 투자자들은 그죠? 이거 지켜야 내 돈이다.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투자를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년 또박또박 버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한번 왕창 벌 때 버는 게 중요합니까? 그거는 이제 투자 스타일의 문제인데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매년 10%씩 3년간 계속 꾸준히 3년간 내면 1,330만 원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첫 해 20% 벌고 또 둘째 해 20% 까먹고 마지막 세 번째 해 20% 벌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1,150만 원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매년 10%씩 꾸준히 버는 그 거북이 전략이 사실은 유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펀더멘털을 보고 과열된 종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조금 어깨에서 파는 그러한 전략. 그러니까 약간 욕심을 버리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8월장을 조금 이렇게 슬기롭게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오늘도 김한진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